바쁜 하루 아침 분야별 전문가가 최근 소식을 대신 업데이트해드립니다. 굿모닝 데일리 뉴스.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은 국제 소식 전해드리고요. 연합뉴스 이치동 기자 오늘도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시동입니다. 네, 저는 이윤아입니다. 오늘 혼자입니다. 네. 네. 그러시네요. 네. 저희 여러 가지 오늘 국제 소식 역시나 우리나라 그 비상계엄 이후로 좀 뒤숭숭한 모습들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일단 비상계엄 사태로 외교가 올 스톱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고 출국 금지까지 당황 상황이니까 예. 정상외교가 특히 이제 정상외교죠. 올 스톱된 건데요. 그뿐만 아니라 뭐 다른 고위급 외교 활동도 사실상 중단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특히 이제 정상 외교가 중요한 게 뭐 서로 만나서 뭐 사진 찍고 밥 먹고 신뢰 쌓고 뭐 친분 두텁게 하는 측면도 있지만요. 무엇보다 이제 대통령 순방이나 외국 정상 방안을 준비하면서 의제나 합의 조율 과정에서 이제 실질적인 외교가 진행되거든요. 예. 거의 전 부처가 나서서 이거 힘을 쏟으니까 그 과정에서 외교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는데 일단 정상 외교 자체가 멈췄으니까 이런 예. 것들이 것들이 다 없겠죠. 예. 무엇보다 이번에 한미 동맹이 큰 타격을 받았다는데 이견이 없을 겁니다. 지난 일주일을 한번 잠깐 돌아보면 12월 3일 밤에 계엄을 선포하고 나서 워싱턴에서 나온 첫 반응이 우리는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요. 통보받은 거 없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예. 우리 모르게 저지른 일이라는 거죠. 이후 미국 당국자들이 공개적으로 또 노골적으로 한국 정부에 대해 불쾌감을 표합니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이 포럼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몹시 잘못 판단했고 불법적 과정이 있었다고 생각했다고 뭐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예. 외교적으로 보면 상당히 톤이 강한 비판이고요. 행동으로도 나타났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최대 성과로 꼽는 확장 억제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 확장 억제를 강화하기로 합의하면서 한미가 핵협의 그룹을 만들었거든요. 예. NCG라고. 이 4차 NCG 회의하고 이제 1차 공동 핵 대응 시뮬레이션 훈련을 하러 우리 대표단이 워싱턴에 도착해서 있는데 펜타곤이 이걸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예. 그 정도로 상황을 심각해 본 거죠. 심각하게. 이후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동아시아 고별 방문에 나섰는데 한국은 빼고 패싱하고 일본만 갔잖아요. 또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다음 달에 방한하려 했는데 논의가 중단됐고요. 예. 10년 동안 한국에 한 번도 오지 않은 시진핑 국가 주석의 방한에도 이제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오더라도 이거는 이제 내년 11월 경주 에이펙 계기일 테니까 그나마 이거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어제 뭐 사실 제가 문득 생각이 나서 작년 4월에 윤 대통령 방미 당시에 영상을 좀 찾아봤는데요. 네. 의회에서 영어 연설을 하고 또 백악관 국빈 만찬에서 나비 넥타이를 메고선 이제 바이든 대통령 앞에서 팝송 아메리칸 파이를 막 부릅니다. 그러면서 기억이 납니다. 분위기가 막 난리가 나고 예. 윤 대통령이 그야말로 인싸력을 보여줬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뭐 대미 외교의 장을 열었는데 그때 이제 확장 억제 강화 약속을 받아온 거고요. 물론 이제 우리가 자체 핵무장을 안 한다는 대가도 있지만요. 예. 이런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된 겁니다. 이 확장 억제의 핵심이 상호 신뢰입니다. 예. 유사시 미국이 우리를 도울 거라는 믿음, 또 한국을 믿고 미국이 이제 핵무기 운영 정보도 공유하고 계획을 같이 짜자는 게 근간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신뢰에 금이 가면 이제 못 믿겠다.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이걸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네. 특히 미국은 더 그렇습니다. 예. 잘 아시겠지만 그나마 미국 국무부는 대한민국이 보인 민주주의 회복력을 평가한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 최근에 미 국무부 대변인과 이렇게 인터뷰하는 내용 보니까 그래도 아직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화 상대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게 대안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그래도 일단은 대화를 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제 필립 골드버그 대사가 우리 예. 조태열 외교장관한테 대놓고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한덕수 총리랑 한동훈 대표가 나와서 국정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예. 그럼 미국이 북한이 만약에 일을 저질렀을 때 우리는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 되냐? 한국 대통령이냐 아니면 한 시성을 가진 두 분이냐 이렇게 물었는데 당연히 이제 국방부에서도 현재로서는 국군 통수권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렇게 현재 법적 지위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직은 그렇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뭐 국무부에서도 계속 이거 관련해서 외신 기자들도 그렇고 관심이 많으니까 예. 그 정례 브리핑에서 질문을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원론적인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카운터 파트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렇군요. 아니 근데 말씀하신 대로 진짜 한미 동맹에 있어서 진짜 동맹국을 심한 오판이다 이야기한 것부터 여러 가지 지금 한미 관계가 조금 불안정해 보입니다. 그 와중에 트럼프 2기 정권에 대한 대응도 저희가 어떻게 보면 신속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도 어쩔 수 없이 차질이 좀 생기겠어요. 그게 사실 그것도 큰 문제 중에 하나죠. 예. 외교적으로만 볼 때는. 네.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좀 이게 약간 평행 이론처럼 된 게 처음으로 대통령 뽑힌 게 이제 8년 전 2016년이거든요. 예. 그때도 트럼프가 11월 초에 대선을 이기고 한 달 정도 후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이 가결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8년 만에 상황이 반복된 건데 예. 하지만 지금은 더더욱 더 상황이 엄중하죠. 트럼프 2기 대응 전략이 상당히 시급하거든요. 예. 물밑 접촉을 이제 막 시작해서 이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시기인데 그걸 못 하고 있는 거죠. 특히 뭐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뭐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관세 폭탄 예. 이것도 해결해야 되고 사전 정지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이걸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골든 타임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예. 지금이 대미 외교의 이제 골든 타임인데 속절없이 시간이 흐르고 있는 셈입니다. 예. 트럼프 인수팀에서도 정권 인수팀에서도 한국 내 현 상황을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뭐 뉴스도 많이 나오니까 대서특필하고 있으니까 현지에서도. 근데 뭐 죽은 권력과는 상대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타격이 있죠. 특히 이제 트럼프 당선인은 특성상 이제 개인적인 관계, 뭐 신뢰. 제가 지난주에도 뭐 아베 뭐 이런 아베 전 총리 얘기도 해드리고 했지만요. 예. 이제 트럼프 당선인의 이제 외교 스타일이 본인이 직접 나서는 이제 톱다운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예. 직거래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네. 북한의 김정은 뭐 국무위원장 만날 때도 그랬고요. 특히나 요즘에 트럼프가 대외 활동을 본격화했습니다. 뭐 파리에 가서 노트르담 대성당 재개관식 참석도 하고 이렇게 외교적인 활동을 시작한 시점에 우리는 뭐 지금 딱히 사실상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도 뭐 어떤 정책에 대해서 논의하기가 사실상 실질적인 논의를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상당히 딜레마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니 방금 파리 얘기하셨지만 네. 거기서 이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을 또 함께 만났잖아요.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는 뭔가 목소리를 내거나 같이 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겠어요, 현재? 그렇죠. 우리가 지금 그거에 지금 북한 파병으로 아주 큰 문제가 있는데 예. 저희가 지금 그거를 협의하기는 지금 뭐 그렇습니다. 갈등에 떨어진 불이 있는데 네. 아니 난망한 상황입니다. 예, 앞서서 우리 이치동 기자가 우리나라 이제 신뢰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직격탄을 맞은 게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실화됐다. 오히려 대통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만들었다라는 이야기. 외신에서도 정말 연일 뭐 부정적인 이야기들 쏟아져 나오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뭐 정치적으로도 신뢰가 깨졌고 뭐 완전히 깨졌고 외교적으로도 신뢰가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죠. 예. 근데 경제에서도 사실 예측 가능성, 신뢰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불확실성이 최대의 적이잖아요. 네. 주요 외신도 어제 오늘도 보니까 뭐 한국의 현 상황을 정치적 기능 장애, 마비라고 진단하고 있던데요. 워싱턴 포스트는 전문가들을 인용하긴 했지만 한국 대통령직이 식물 상태에 있다고 이렇게까지 썼습니다. 네. 아울러 이제 칼럼 하나만 소개해드리면 좋겠는데요. 윌리엄 퍼색이라는 아주 유명한 경제 칼럼니스트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블룸버그 통신에서 일을 했는데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경제 관련해서 글을 많이 썼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포브스라는 잡지에 기고하더라고요. 이분이 쓴 그 칼럼을 보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제목이 왜 이번 계엄령 사태가 한국의 GDP 킬러인가 이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아시아의 계엄령을 생각할 때 인도네시아, 미얀마, 필리핀, 태국 그리고 이제는 한국을 떠올리게 됐다고 꼬집었습니다.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뭐 사실이라는 게 증명됐다고도 썼는데요. 그러면서 한국이 지난 27년간 IMF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상당히 이제 잘 수습을 하면서 다른 개발도상국이 이제
저지른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왔고 잘 해왔는데 단 6시간 동안 진행된 이 비상계엄으로 이게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이기적인 정치적 도박의 혹독한 대가를 5,100만 국민이 앞으로 할부로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사실 지금 상황인 만큼 부정적인 평가 또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현실을 직시하고 잘 수습을 해서 아까 국무부 대변인이 말했듯이 네. 민주주의 우리 또 저력이 있지 않습니까? 회복 탄력성, 회복력을 좀 보여줘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은 밸류 업 정책이 많았는데 어디까지 밸류 다운이 될지 조금 걱정스러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국제 소식 전해드렸고요. 지금까지 연합뉴스 이치동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